11차례 특검을 보면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를 두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법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친정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등에 입고 검찰 쪽 조사보다도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고 들어가니까 조금 더 심정적으로는 편안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어달리기 부분에 마지막에 우병우 전 예. 수석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될 숙제를 특검에서 풀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서 뭔가 좀 이제 아쉬움이 남긴 했죠. 예, 알겠습니다. 홍건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했어요. 이게 만약에 본인의 그 지금 우리가 그 의심을 갖듯이 대권 주자 노름에 좀 도움이 됐었으면 직접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본인의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살짝 또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또 이제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또 영상으로 촬영되어서 뉴스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또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지 않은 조치가 예상되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받고 있었고 또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성과도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연장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특검의 수사를 여기서 끝내게 낸 그런 것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또는 그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청자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살살 선동을 하시네. 예. 국민들이 잊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남는 건 이제 좋은 의미니까요. 예. 제가 이제 여든 야든 정파성을 떠나서 농담한 거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나와주시고요.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예. 전에도 우리가 한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2,000명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특검 파견된 검사가 20명. 예. 1%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 기간은 물론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 90일쯤 했는데, 예. 총 정확하게 이제 준비 기간 빼놓고 수사에 착수한 건 70일. 예, 그 정도죠. 맞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검사가 예. 70일 동안 한 수사치고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렇죠. 맞습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기업 수사 남아있고.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이런 등등 아직 미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연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연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수사가 거의 완성됐다,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성과를 내기는 지금 한참 삘 받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삐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예. 아까 말씀 기업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뭐,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뇌물죄 문제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대문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윤전추나 이영사 행정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만약에 특검이고 본인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멈췄을까? 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뭔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래서 맥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뭔가 추동력을 가지고서 진전돼 나가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걸 맥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다수는 친박이잖아요. 지금 자유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층이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외면할 수 없었고 본인이 대권에 대한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결국은 특검을 연장 안 해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발표를 하면서 공식 발표를 하면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해서 115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네. 사실 국민들은 이렇게 발표되면 특히 요즘 국민들이 이렇게 문서로 보는 기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 넘어가거든요. 한쪽에서 야, 이 70일밖에 안 되고 원래 100일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럼 이 기사만 들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115일 했대잖아. 네. 이러면서 국민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거나 결국은 작은 정보 왜곡을 통해서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국민을 속임수죠. 조롱한 거죠. 네, 속임수고요. 사실 예. 이게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었다라는 점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또 검찰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검찰 수사 기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내용 115일이라는 숫자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게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15일 이야기하면서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검법의 주요 목적이 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표가 있습니다. 특검법 1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2조의 수사 대상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이제 필요한 그 특별검사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자, 진상 규명 다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우병우 전 수석. 특검법 2조 9호에 정확히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청와대 재직하는 당시에 어떤 그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진상 규명 됐나요? 아직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했는데 이게 과연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특검이 중간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특검이 이제 그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이야기냐? 만약에 그럼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은 검찰로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검법 구조에 따라서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기서 검찰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방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사 대상 예. 14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15항은 수사를 하다가 연관된 인지된 사건. 예. 그러니까 총 15가지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명단이 15명입니다. 예. 7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됐고 그렇죠. 1명 정유라가 예. 수배됐고 예. 한 번 이름이 거론돼서 구속된 사람 김종도, 김종착은 한 번만 거론됐는데도 구속됐어요. 예. 그렇죠. 우병우는 2번 거론됐거든요. 예. 숫자로 보는 특검 대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병우에 대해서는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게 지금 맥을 끊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예. 특검을 연장을 안 해줌으로써 특검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멈추게 됐어요, 중간에.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려면 대선전에 들어가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후보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드러나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대선과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대선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쓴 건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지지하려고 하는 친박 성향의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래에 미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아닐까요? 공보실장, 홍건희 공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워딩이. 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예.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황교안 자신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본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신 정치권의 우려가 아니라 황교안의 우려도 감안하지 본인의 않을 수 우려가 될 없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특검 수사가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 세력들한테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영향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그게.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지금으로 보면 황교안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이 특검의 연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그만두게 만드는.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모두각이에요. 모든 국민들 살살살 속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국회가 우리가 전에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원래는 100일로 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자 100일로 하는데 70일 안에 끝날 수 있으니 70일 하고 30일 그때 가서 하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놓고 결국은 허가를 받고 30일을 늘려놓게 만든 이 야당도 결국 물론 특검법 통과시켜서 좋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를 조롱하듯이 뭐라 그러냐면 만에 하나 추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에 다시 별도의 수사체가 필요하면 특검법 그때 또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반전이요? 무슨 반전이냐면 이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이제 어떤 기한자가 문재인 전 대표였는데 검찰 개혁에 제대로 발동도 못 걸어보고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수석이 나중에 김인혜 검찰 개혁을 말하던 같은 그 검찰 관련 책에도 그 부분을 썼는데 나중에 왜 그런 그 실패를 했느냐 했더니 이유가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는 검찰이 문제아였는데 개혁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딱 가보니까 검찰이 갑자기 모범생이 돼 있더라.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안대희 중수부장부터 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 검사가 돼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씨알도 안 먹혔는데 현재 이제 또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명하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시한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 뒤 정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동력에 있어서 지금 검찰은 특검이 올려놓은 이 시청률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검법 내용, 그러니까 특검법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잘못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특검법 다시 만들어서 다시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모든 국민이 환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검찰이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잘못했을 때는 정말 그런 여론이 나오고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검이 막바지에 우병우 전 수석 이 구속 기각되고 발표하는 그 내용 중에 제가 흥미롭게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7월부터 10월까지 검찰 수뇌부와 2,000건의 통화 내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이 지난해 7월서부터 9월까지요. 그때가 언론에 이 최순실 이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시작돼서 대책을 7월 중순이 이제 논의하고 그런 국면이에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기간인데 그때 2,000건이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통화 500여 건이 그걸 암시하듯이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문자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